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8월 4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고 지난달 7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3일 만입니다. 자, 오늘의 출마 선언식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이 사이에서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최재형 전 원장의 출마 선언문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최 전 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자신이 목도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가장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이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 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 영역의 한계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헌법과 법치를 파괴했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했고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한 이런 정부다. 그래서 그 결과 국민을 한 존엄한 개인이 아닌 그야말로 개돼지로 취급한 이런 정부였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 제조기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들도 그러셨지요. 병역 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굉장히 겸손하시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런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 제조기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네, 이 품격 있는 나라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 저는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 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각 분야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생각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교육, 복지, 탈원전, 외교 안보 정책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인 수출 산업화해서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또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나가겠다. 또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 통일의 길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대선 주자들 선언문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언급한 후보들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반가운데요. 자, 이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오늘 이 선언문은 그 어떤 정치인의 연설문보다도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빈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이분의 삶이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이분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왔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제시한 모든 것들이 그만큼 그냥 허공에 있는 말이 아니라 힘이 느껴지고 아주 신뢰가 가는 이런 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시한 품격 있는 나라,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